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물브, 느바, 유로까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방제에 적은 것처럼 오늘 진짜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피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함정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또 배당충이어가지고 함정인 거 알면서도 무는 경기들이 꽤 많은데 한번 도전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고요.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와 주신 분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1주년 이벤트, 제 방송한 지 이제 1주년이 돼가지고 679개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오늘로 마감이니까 마지막까지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오늘 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이 경기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조던 윅스, 그동안 얘가 마지막 등판이 그 이제 4월달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올랐다가 좀 부상자 명단에 거의 한 달 반 정도 있었고, 직전 신시내티전에 3.1이닝 실점 복귀해가지고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는데요. 뭐 마이너리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리앱 등판도 괜찮게 치르고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뭐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4점대 중반 정도로 아주 뭐 만족스럽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닝 대비 볼넷 같은 것들도 꽤나 많은 편이고, 그 전에 나왔었던 뭐 벤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처럼 아주 뭐 편안한 느낌? 그런 것들은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자, 요즘에 카일 깁슨 활약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6월 달에만 그 한 번 털린 적이 있기는 해요. 그 5.2, 30점, 6이닝 30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6월 달 두 경기에서는 뭐 4.63, 그냥 그저 그런데, 뭐 5월 막바지에도 6이닝 실점 해주고, 요즘 활약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국밥 중에서도 나름대로 특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즌 방어 3.76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예년보다도 원정에서 성적 같은 게 좋은 점들, 그냥 다른 시즌보다 지금 방어율이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넷 같은 게 약간 말하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카이 깁슨 정도면은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한 3선발 정도의 역할 정도는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요즘에 골드 슈미트 같은 애들 좀 친다 이랬었는데, 골슈가 어제도 나름대로 잘 해줬었죠. 그 미치 켈러 상대로 골슈나 아레나도 이런 친구들이 조금 상대 전적이 안 좋다 이랬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에 좀 살아난 친구들이 조금 더 일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편하게 갔고,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빠따는 그래도 회복세라고 봐야죠. 컵스도 3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치면서 회복하나 봤는데, 최근 2경기 9안타 3안타에 그치면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컵스가 그전 같은 빠따 감을 유지를 했더라면은 저는 컵스도 나쁘지 않게 봤을 텐데, 아무래도 빠따적으로나 이런 선발 우세는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제 뭐 세인트루이스가 그 불펜을 많이 소모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던져줄 투수는 뭐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헬슬리라든지 로메로, 셋업 라인에서는 소모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깁슨이 괜찮게 끌고 와준다면은 세인트루이스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 내일 뭐 이런 건 아쉽죠. 좌안투 상대로 원정 그 낮 경기 때 약간은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빠따의 힘 믿어보도록 하고, 카이 깁슨이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통산 컵스 애들한테 썩 좋지는 않았던 카이 깁슨이다. 보면은 104타석 동안 340 정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그냥 요즘의 활약 같은 거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이 깁슨이 얘가 이제 최근 컵스와의 경기들 2020년대 이후로 5이닝 4실점, 4.1이닝 6실점, 6이닝 3실점 한창 안 좋았다가 최근 리글필드 원정에서는 6이닝 3실점 해준 바가 있긴 했다. 이런 것들 보고 저는 세인트루이스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양키스 경기. 이 경기가 자 되게 빡빡한 상대죠. 베요 대 루이스 힐. 일단은 베요는 올 시즌 실망스럽습니다. 4.78로 실망스럽고, 최근에도 실점이 다소간에 많은 모양새인데, 그래도 이 친구가 통산 양키전은 1.45 정도로 괜찮아요. 5경기 동안 1.45였다. 이런 게 일단은 눈에 들어오죠. 작년이나 그 보스턴에 선발 이제 2명의 기둥, 베요랑 팩스턴, 그 중에 하나였는데, 올 시즌에 조금 아쉽지만은 양키 상대는 잘했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양키스는 루이스 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이제 피홈런 같은 것도 허용을 하면서 5.2이닝 3실점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부진했지만은 여전히 피안타 같은 것들 75이닝 동안 34피안타니까 이닝보다도 훨씬 피안타가 적은 상황이에요. 볼넷이 많다는 게 약점이지만은 요즘에는 그래도 볼넷이 조금 한 경기에 막 4-5개씩 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새고, 삼진도 90개고, 그냥 루이스 헬은 지금 양키스 선발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투수라고 봅니다. 물론 이 친구가 그 부상도 있었고
그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잘해왔던 선수는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선발 우세는 루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빠따상으로 어제 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굉장히 혼내줬었죠. 에러노라 상대로 그 비기닝도 만들면서 되게 좀 편하게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스턴이 14안타 14안타 이렇게 치고 있어요. 2경기 동안. 양키스는 꾸준하게 쳐주다가 직전 켄자 경기에서는 5안타에 그쳤던 점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양키스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거는 빠타상으로는 보스턴 기세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고 요즘에 양키스 클레이 홈즈도 그렇고 불펜이 조금 아쉬운 점 양키스도 이제 데드라인 때 불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9.5라는 기준점은 조금 반가운 것 같기는 하네요. 양키스 경기가 9.5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뭐 배당이 1.66이라 가지고 약간 아쉬운 모양새는 있어요. 뭐 라이벌전이기도 하고 저는 양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따는 양키스도 나쁘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선발의 우세상으로는 물론 배우가 양키스전은 좋았지만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은 루이스 힐이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루이스 힐이 슬슬 한 번은 털릴 때가 됐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맥켄지 고랑 막스 마이어 이렇게 붙는데 마이어는 옛날에 이제 2020년에 1라운드 3픽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안고 뽑혔던 선수긴 한데 그래도 뭐 역대 이런 메이저리그에서의 모습도 두드러진 것도 없고 일단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일단 워싱턴의 고어를 좋게는 봐야 됩니다. 고어가 저번에 한번 아쉬운 모습이 있었었죠. 그 매츠한테 4.1이닝 6실점 하면서 간만에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다음 경기 애틀랜타한테 5이닝 2실점 좋은 경기 하기도 했었고 맥켄지 고어는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이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다. 시즌 방어율이 원래 2점대 초반에서 3.44까지 조금 튀긴 했습니다만은 올 시즌의 여러 가지 모습 상으로는 굉장히 확실히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볼만도 해요. 심지어 이렇게 운적인 요소 바비까지도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형편인데도 이 정도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맥켄지 고어의 이런 투구 능력 같은 것들이 올 시즌 뭐 이런 그 구속 상승도 그렇고 좌안인데 평균적으로 97말 박으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 일단은 워싱턴이 크게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차례 마이애미가 올 시즌 좌안 투수 상대로 3승 20패 저한 선발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록이 좋지가 않았다. 물론 이게 그 가장 안 좋을 때는 1승 18패였는데 그 이후에 2승 2패를 한 거긴 해요. 하지만 만났던 선발들이 다소간에 좀 가벼운 양상들이 있었었고 맥켄지 고어는 물론 마이애미는 성적이 통상 좋지는 않아. 한 번 만나가지고 6.75인가 그런데 좋지는 않지만은 양 팀의 선발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워싱턴을 좋게 볼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내일 좌안투 상대로 마이애미가 좌안투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안 그래도 리그 거의 꼴찌급 봤던데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또 안 좋은 면이기도 하죠. 저는 한번 워싱턴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워싱턴이 리그에서 이렇게 한 점차 승부가 별로 없는 편에 속해요. 얘네들은 한 점차 승부가 총 16번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원하게 마행까지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근데 또 홈이다 보니까 워싱턴 정도의 팀이 홈에서 과연 마행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긴 한데 저는 워싱턴을 한번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필라델피아. 자, 되게 게임 양상은 재밌게 생겼어요. 카이 브래디시 복귀 이후에 약간 안 좋은 모습을 종종 보여왔었다. 2.2이닝 5실점 한다든지 2이닝을 많이 못 먹는 모습들 그런 게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그전보다는 그 삼진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34.1이닝 동안 거의 뭐 49개의 탈삼진 볼넷이 14개 피안타 24개로 볼넷이 조금 많아진 점 그런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카이 브래디시 복귀 이후에 2.62로 좋은 상태예요. 라네사레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1.81로 내셔널리그에서도 그 방어율 선두급으로 이렇게 올라선 모양새고 근데 얘도 요즘에 조금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콜로라도한테 그 쿠어스에서 6이닝 5실점으로 조금 고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선 잘하다가 손에 공을 맞으면서 일찍 내려갔고 그 매츠와 이제 런던 시리즈는 5.2이닝 2실점으로 8피안타를 맞으면서 그 전에 비해서는 이런 언터처블 같은 모습은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라니에스파라이즈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1.81 정도면 과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 그래서 좀 이거보다는 좀 방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만간 한번 또 슬그머니 제자리를 차려갈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피하고 싶은 경기인데 카이 브래디시도 얘가 올 시즌 뭐 물론 경기는 얼마 안 했습니다만은 7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홈에서는 6.35, 원정 0.78 이런 식으로
홈 성적이 특히 안 좋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홈에서 2.32, 원정 3.33으로 확연하게 홈에서 좋은 모양새였는데 여태까지는 딱히 홈에서의 모습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조금 피하고 싶은 경기이긴 해요. 카일 브래디시가 통산 그 이제 필라델피아 애들 상대로는 이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 28번의 타석 동안 1.92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다. 랑에스와레즈는 그냥 250 전으로 평범한 편이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한번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지뢰 느낌이 많이 있어요. 뭐를 가도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네요. 근데 요즘에 양팀 빠따 생각하면 사실 언더 보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더 배당도 8.5가 반갑기는 하지만 1.69 배당 나는 괜히 물었다가 조금 탈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피해 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토론토 대 클블. 자, 거스먼 대 로건 알렌인데 이거는 로건 알렌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얘가 이제 통산으로 봐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즌 방어도 5.57이고 얘는 너무 롤러코스터가 심해. 처맞을 때는 막 1.2이닝 7실점 처맞고 2.1이닝 7실점 처맞고 이러는데 또 괜찮게 해줄 때는 6이닝 막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건 알렌은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빡세다. 다만 로건 알렌 경기가 이 친구가 리그에서 득점 지원이 가장 많은 선수예요. 클리블랜드 애들이 로건 알렌이 막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친구 경기마다 거의 한 9이닝당 9점 가까운 그런 득점 지원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내일 상대가 이제 거스먼이라는 점. 아무리 그래도 토론토의 에이스는 거스먼이기도 하고 점차 이제 좀 그 제 기량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오클한테는 9이닝 동안 5피안타 10K 완봉승 거두기도 하고 스플리터의 달인이고 뭐 예년에 비해서는 포심이나 스플리터가 이런 피안타율이라든지 피장타율들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연하게 좀 회복세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볼티모어한테 6.1이닝 6실점으로 고전한 적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스먼이 통산 클리블랜드한테는 좋은 면모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49타석 동안 229 정도로 나쁘지 않았었다. 뭐 장타율도 상당히 잘 억제를 한 모습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언더를 보자니 거스먼도 오롯이 믿기는 어렵고 로건 알렌도 이 친구의 실력도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득점 지원 같은 부분들 이상하게 클리블랜드 애들이 로건 알렌은 득점 지원을 잘해준다 이런 것들도 조금 무서워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토론토가 저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치를 때는 평소보다도 아주 못 친다. 클리블랜드 최근에 8.5 기준 언더가 8번이나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다음 경기 이제 매츠랑 샌디에고인데 요즘에 월드론 저는 늘 월드론의 이런 너클볼이 사실 이게 홀짝이다. 근데 홀짝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월드론 기세가 너무 좋기는 해요. 최근 6경기 동안 월드론이 35.1이닝에 1.78 삼진도 39개 잡고 있고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41이닝 동안 피홈런이 9방이었는데 요즘에는 피홈런의 기세도 확연하게 꺾인 모양새도 있고 이 지경이면 일단은 월드론을 조금 믿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머나야 지금 시즌 방어 4.30인데 홈에서는 5.40 원정 2.81로 특히 홈에서 안 좋았던 면모가 꽤나 있네요. 매치 구장이 딱히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거나 그런 것들도 아닌데 이상하게 홈에서는 안 좋았던 모양새가 조금 있고요. 최근 두 경기 애리조나한테 5.2이닝 6실점 그리고 필라델피아와의 런던 시리즈에서 3.2이닝 6실점으로 다소간에 고전했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머나야는 좋았던 분위기를 타다가 약간은 처진 모양새. 월드로는 지금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점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양팀 다 최근 빠따는 상승세입니다. 매치도 그렇고 샌디에고도 최근 빠따는 상승세다. 매치는 최근 10경기 중에 6번이 두 자릿수 안타였었고 그리고 샌디에고도 최근 10경기 중에 5번이 그 두 자릿수 안타였거든요. 그래도 분위기상으로는 매치가 최근 8경기 6승 2패 샌디에고도 5승 1패 이렇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샌디에고가 최근 그 6경기 동안 5승 1패를 타고 있는 와중에는 15개를 치고 있거든요. 6경기 동안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뭐 얘네는 사실 샌디에고가 홈에서는 조금 못 치고 원정에서는 잘 친다 이랬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 마지막 이제 원정 천사와의 시리즈는 3경기 동안 6안타 7안타 8안타에 그치면서 원정에서의 타격이 조금 끊긴 반면 홈으로 돌아오니까 홈에서의 그 7번의 경기 동안 그 중에 5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치면서 상대를 아주 조져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흐름이 조금 바뀌는 양상도 있긴 한데, 그리고 내일 뭐 양팀 다 이렇게 평소보다는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빠따가 조금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머나야의 요즘 하락세라든지, 그리고 통산 샌디에고 상대로 97타석이 293 정도로 좋지도 않았다는 것들, 물론 장타 같은 것들은 억제를 잘합니다만은 머나야도 대 샌디에고 전적이 좋지는 않아요. 난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와가지고, 샌디에고의 프렌 같은 거는 배당이 너무 적고 샌디에고의 일반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전해 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언더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치가 8.5 기준 오바가 8경기, 이런 것들은 사실 언더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대 템파베이인데, 일단은 세일이랑 라텔 둘 다 잘하는 선수예요. 뭐 크리스 세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오클랜드한테 진짜 뜬금없는 4이닝 8실점 엄청 안 좋은 경기가 있긴 했는데, 그날 뭐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린 것처럼 좀 실투 같은 게 많았었고, 그것들이 좀 장타로 연결되는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 워싱턴 상대로 7이닝 2실점 10K 딱 그냥 세일다운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67이닝 동안 볼넷도 11개밖에 없고, 그래도 세일은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슬라이더가 제대로 부활했다는 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구속도 회복을 했다는 점들. 반면에 잭 라텔 같은 경우는 얘가 운이 상당히 없죠. 밥입도 안 좋은데 그래도 시즌 방어 3.63 정도로 템파베이 애들 가운데는 가장 눈에 띄는 활약 중이에요. 원래 작년에는 불펜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선발 전환을 했는데, 선발 전환이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받는 연봉 대비 활약은 정말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최근 경기들도 엄밀히 말하면 5.2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사실 흠잡을 때가 별로 없어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그냥 사실 라텔은 나는 이 방어율보다도 훨씬 더 잘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양세 선수가 모두 다 이렇게 슬라이더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이, 자, 템파베이의 라텔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 애들한테 167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는 점. 템파베이 그리고 크리스 세일은 템파베이 애들한테 52타석에 304 정도로 좋지 않았다는 점. 물론 이거는 근데 좀 세일이 옛날에 보스턴에서 뛰었다 보니까 템파베이 애들한테는 좀 얘가 좀 저점일 때 많이 만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조금 신경을 덜 쓰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애틀랜타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승리를 하긴 했었어요. 이제 5연패를 끊고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12안타를 쳤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런 빠따 하락세, 리그 1위급 OPS였다가 지금 13승까지 쳐졌고, 좀 있으면은 OPS가 0.6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애틀랜타 빠따가 한 번씩 이렇게 잘 치다가도 바로 또 그 다음 경기에 처지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빠따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은 안 믿고 있고요. 물론 세일이 나오고 하니까 애틀랜타 사이드를 보기는 하는데, 배당도 너무 별로고 갈라면 마이너가 되는데 조금 빡세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저는 양팀 선발 투수 믿어보면서 언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신시내티. 자, 페랄타 대 그린이면은 양팀 선발 투수들의 구위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만나는 셈이에요. 그런 점들은 조금 재밌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통산 프레디 페랄타가 신시내티 애들 상대로는 뭐 강했다, 신시내티 애들한테 56타석 동안 184 정도로 매우 강했다는 점, 뭐 헌터 그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대비되게 보이는데, 문제는 프레디 페랄타가 요즘에 참 제 모양새가 아니라는 점. 최근 두 경기 화싹한테 5이닝 3실점, 디트한테 3.1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요즘에 페랄타는 좀 믿기 힘듭니다. 시즌 방어도 어느덧 3.95까지 엄청 올랐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긴 한데, 작년 이맘때는 얘가 방어율이 2점대였거든요. 오히려 후반기에 고꾸라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 프레디 페랄타는 좀 많이 아쉬워요. 볼넷도 많아졌고, 직전 경기 볼넷을 5개나 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볼넷이라든지 조금 피홈런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편이고, 물론 프레디 페랄타가 신시내티 애들을 요리를 잘했다,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포심도 항상 플러스 비치다가 지금은 구종가치상으로 별로 볼 게 없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조금 걱정스럽네요, 저는요. 그리고 헌터 그린은 아까 제가 그 신시내티 애들 상대로는 그냥 그저 그렇다 이랬었는데, 얘가 상대 전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통산 미러키 애들 상대로 5경기 동안 8.25,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방어율이. 그리고 피홈런도 11방이나 맞았다. 그게 제일 거슬리죠. 헌터 그린이 보이는 거랑 달리 대미러키전 성적이 아주 안 좋다는 점, 이런 게 거슬려요. 그리고 최근 6이닝 5실점, 6.2이닝 4실점, 이렇게 이 친구의 구위 같은 것들은 여전한데 피홈런도 늘었고
또 이제 이 친구의 약점, 볼넷 같은 것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나는 7.5 정도면 그냥 오바봐도 될 것 같기는 해. 물론 이게 좀 거슬리는 게 또 양팀 다 직전 경기에 휴식을 취하면서 불펜도 전원 가동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한창 신시내티가 빠다가 물이 올랐다가 요즘에는 또 잠잠합니다. 최근 6경기 동안 9안타, 5안타, 6안타, 5안타, 6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팍 식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바를 보면서도 선발 맞고도 그렇고 좀 걱정스러운데 저는 이 경기도 지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오바 보기는 하는데 신시내티 애들이 페라타 공략을 조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헌터 그린은 미러키한테 너무 안 좋았었고 미러키도 안 좋았던 빠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직전 경기 뭐 11안타 경기 이렇게 하기는 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오클랜드 경기 좀 관심이 안 가는 경기예요. 선발 투수도 물론 올 시즌 활약이 나쁘지 않은 리차드슨이긴 해요. 시즌 방어를 2.84에다가 막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닝 히팅이 아쉽고요. 10경기 동안 50.2이닝밖에 못 먹었었고 특히 뭐 삼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 그런 투수라고 볼만한 것 같고 뭐 미치 스펜스는 조용조용히 잘해줍니다. 오클랜드가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 16경기 동안 51.1이닝 3.68 롱릴리프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제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직전 경기도 토론토한테 7이닝 2실점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좀 약간 베일에 쌓여진 감이 있는 두 투수예요. 글쎄 양 선수 모두 다 고점 같은 거는 잘 모르겠다. 보여준 게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양 팀이 8.5 기준으로는 미네소타는 반반인데 오클랜드는 이렇게 언더가 8번이나 된다. 이거는 다 오클랜드가 빠따를 너무 못 쳐서 그렇죠. 오클랜드 최근에 6연패 중이고 한 번 뭐 이제 10안타 친 적이 있긴 한데 그 밖에는 빠따가 너무 별로예요. 10안타 친 적이 있어도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9푼 5리 홈런도 7개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 분위기는 미네소타가 더 낫다고 봐야죠. 미네소타 얼마 전에 콜로라도한테 24안타 조지고 어제도 오클랜드 13안타로 패고 이러면서 역전승도 거두고 좋았었거든요. 그냥 미네소타 정도 보는 건 어렵진 않은데 저는 이 경기는 마해는 잘 모르겠고 그냥 미네소타 일반승에다가 언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이 경기도 저는 약간 이 많이 낚시감이 많이 있어요. 자, 헌터 브라운 요즘에 좋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2.91로 한창 안 좋았을 때 비해서는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얘가 시즌 출발에 거의 뭐 방울 9점대, 11점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부상자병단 갔다 오고 나서 좀 구위 같은 거 회복하고 나서는 그래도 회복된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등판은 상당히 좋은 면에 있다. 땅볼 유도비우 같은 것도 고장났다가 슬슬 돌아오는 모양새도 있고 최근의 활약은 브라운은 칭찬할만 합니다. 휴스턴 선발이 지금 되게 오락가락한 애들이 많고 딱히 에이스라고 부를 만한 애도 없는 와중인데 헌터 브라운이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만해요. 반면에 이제 디트로이트의 스쿠발 물론 딱 한 번 켄자한테 5이닝 사실점으로 고전한 적이 있긴 했다. 그러긴 한데 그 밖에는 지금 대단하죠. 얼마 전에 이제 세스 루고도 슬슬 쳐맞고 있고 테너 하우크도 사실 공의 상태를 봤을 때는 사이영이 뭔가 모자란 모양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스쿠발이 사이영에 제일 가까운 투수처럼 보이긴 하네요. 특히 어제 이제 하우크가 좀 던지는 모습 보니까 안정감은 조금 스쿠발에 약간 밀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야말로 스쿠발은 지금 뭐 리그 최고의 투수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얘는 뭐 위기 상황에는 거의 뭐 102마일 가까운 공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 애들이 스쿠발 경기는 득점 지원을 상당히 잘해준다는 거. 평소에는 엄청 못 치는데 지금 9이닝당 득점 지원이 7.34 규정 이닝을 소화하는 그런 선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로건 알렌이었는데 그 이닝이 조금 밀려가지고 무튼 스쿠발 경기는 디트로이트 애들이 득점 지원을 상당히 잘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기가 어려운 게 이제 휴스턴이 홈으로 돌아오거든요. 자, 홈 휴스턴 일단 뭐 타율 같은 것들도 뭐 상승되는 면도 있고 제가 여러 차례 휴스턴은 홈에서 홈런을 상당히 잘 깐다. 홈에서는 55방, 원정에서는 30방 이런 식으로 홈런 차이가 특히 홈에서 엄청 잘 깐다고 했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일 어쩌면 스쿠발이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통상 뭐 이런 건 있습니다. 휴스턴 애들한테 61타석 동안 316 정도로 고전을 많이 했다. 요즘에 휴스턴에 요르단 알바레즈 같은 애들 보면 진짜 아무리 스쿠발이어도 공략을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좀 빡세. 내일 뭐 휴스턴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특히 잘 칠 거다. 이것도 조금 사실은 내려온 거기는 해. 그전에는 OPS가 막 9 막 이랬었는데
조금 내려온 거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좌한 상대로 오면서 밤 경기 때는 굉장히 잘 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스쿠발이 휴스턴한테 약했다고는 하더라도 통상 휴스턴을 만났을 때 이런 방어율이 괜찮아요. 3경기 동안 2.3점 정도로 피해 안타율에 비해서는 엄청 고전한 것 같진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빡세다고 생각하는 편이네요. 배당도 물론 이게 스쿠발 경기가 디트로이트가 1.79 정도면 매우 훌륭한데 요즘에 좋아진 브라운, 홈에서의 휴스턴 이런 것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언더오버도 사실 글쎄 좀 스쿠발이 잘해준다면은 이 경기가 뭐 언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나 언더오버도 빡센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역배 느낌 생각해요. 간만에 스쿠발이 한번 휴스턴한테 공략 당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휴지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낚시 경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의 피츠버그, 이 경기는 딱히 얘기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쿠어스라는 점, 그리고 라이언 펠트너 올 시즌에 좀 그 홈에서는 약간 고전하는 모양새가 많이 있었었죠. 최근에도 퀀트릴이나 곰버 이런 애들이랑 더불어서 꽤나 잘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최근에 퀀트릴 빼고는 콜로라도 선발들이 전부 다 쥐어 터지고 있습니다. 다코다 우드슨도 그렇고 펠트너도 그렇고 그 곰버도 그렇고 요즘에는 얘네들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요. 물론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5.1이닝 무실점 잘한 바가 있긴 했지만은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 4.1이닝 8실점, 클리블랜드와의 이런 쿠어스 경기에서도 4.1이닝 7실점 이랬어가지고 사실 요즘 펠트너는 조금 쿠어스에서는 무섭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뭐 오티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냥 좀 피츠버그가 워낙에 선발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선발로 뛰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올 시즌에는 그냥 롱릴리프라든지 이렇게 뛰고 있는 중이고 딱히 믿을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어쩌면은 뭐 내 홀더만 같은 애들, 물로진스키 이런 애들 오프너 쓰고 오티즈 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피츠버그가 뭐 미치 켈러라든지 그 전에 잘해주던 뭐 제러드 존스, 스킨스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조금 약한 선발이 나온다고 할 만합니다. 작년에도 뭐 한 번씩 8이닝 2실점 이런 경기를 해준 적도 있어요. 피츠버그가 한창 연패 받고 할 때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시즌 톡 들어서 한 번 정도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해주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양팀 선수 모두 다 요즘엔 조금 만만하게 보고 싶고 그냥 쿠어스니까 조금 저는 많은 점수가 터지리라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자면은 통상 펠스너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애들한테 39타석에 359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저는 11.5여도 오버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간만에 시원시원한 경기 예측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최근에 불펜 아주 그 미네소타한테 개처맞은 것도 그렇고 안 그래도 불펜 꼴찌인데 요즘에 더 쳐맞았다. 네이버 양팀 다 평소보다는 빠따가 조금 약간 안 좋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내일 경기장은 쿠어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대 화싹. 자, 요즘에 플렉센이 참 잘 피해가요, 이 친구가. 플렉센이 최근에 또 3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요상하게 잘 막습니다. 또 안 좋았을 때는 되게 안 좋은데, 그냥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일단은 플렉센이 그래도 작년보단 나아. 작년엔 진짜 답도 없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한 모양새. 이런 얘기는 해볼만한 것 같네요. 작년보다도 이렇게 포심 같은 경우 피안타율도 많이 줄고 구종 가치도 마이너스 21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정도 이런 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넬스는 얘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늘 심하다고 했는데 원래는 원정에서 잘안내고 홈에서는 쳐봤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경기에서 7.2이닝 2실점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피칭을 했던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경기 샌디에고와의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원정 경기 3.1이닝 6실점으로 다시 또 제자리 찾아갔거든요. 여전히 라이넬스는 딱히 믿을만 하지가 않다. 지금 51.1이닝 동안 피안타가 70방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상대팀한테 피안타 같은 것들은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 기세 얘네들이 15안타, 15안타, 6안타, 9안타 한창 빠따가 조금 흐물흐물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많이 좀 자신감을 찾았거든요. 애리조나가 한때 이 OPS가 그 0.6대로 떨어졌었는데 어느덧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싹도 요즘에는 조금 꽤나 치는 편이기는 해요. 최근 10경기 뭐 2할 3푼 3리 그 전보다도 확실히 낮고 홈런도 18방을 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9.5 기준으로는 지금 양팀이 화싹은 반반, 애리조나는 8번이나 오버가 있는 이런 상태여가지고 어제는 뭐 크로시에가 나와가지고 상대팀한테 이런 그 피안타 같은 것도 상당히 적게 맞고 좋은 면들이 있었는데 플렉센 정도면 그래도 좀 상대들이 공략을 해줄만 하지 않나. 요즘에 뭐 잘 맞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한번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9.5여도. 자, 그리고 시애틀 대 텍사스 제가 방금 하려던 소리가 내일은 이제 텍사스가 희니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시애틀이
물론 선발 투수도 변경이 됐지만 원래 카스티오였다가 에머슨 행콕으로 바뀌었었고, 이제 강속구 투수 크로시에 만나고 불펜에서도 마이크 코팩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코팩이 작년에는 엄청 실망스러웠는데 불펜으로 나와서 그래도 뭐 사람답게는 해줍니다. 화삭 상대로 이런 강속구 투수들한테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힘이 만나면은, 얘 원래 힘이도 그 포심 같은 게 장점인데 구속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91마밖에 안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포심 구사율이 안 그래도 높은데 구속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희니가 조금 약간 악재처럼 보이는 요소기는 해요. 뭐 최근 경기들 6이닝 무실점, 5.2이닝 3실점, 이렇게 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나는 일단 희니 상태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 그리고 카스티오는 한창 잘해주다가 10경기 동안 2점 막 초반대 엄청 좋은 경기 하다가 직전 경기 5이닝 5실점, 켄자한테 고전한 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카스티오가 통상 텍사스 애들한테도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100일 타석 동안 308 정도로 텍사스 애들한테는 좋은 기억은 없는 카스티오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은 나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메리트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냥 시애틀의 일반승 정도 1.53 같은 건 챙겨가면 한데, 나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네. 시애틀 봤다? 뭐 믿을 수가 없고요. 최근 3경기 5안타, 6안타, 3안타. 그전에는 얘네들이 조금 살아나는 모양새가 있다가도 금방 죽기도 하고, 텍사스는 여전히 또 지금 6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죠. 다저스 상대로 뭐 위닝 시리즈 가져가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카스티오도 쉬운 상태가 아니고, 시애틀의 홈구장 세이프 코필드 굉장한 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지간해선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시애틀 사이드에다가 언더보이긴 한데요. 텍사스가 지금 뭐 예이츠도 그렇고 지금 그 메인 셋업진들이 전부 연투거든요. 내일 경기가 그래갖고 세이브 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이게 셋업 라인이 나오기가 조금 빡세. 로버슨이나 예이치나 지금 다 연투 중이어서, 특히 예이치는 23구, 25구 이렇게 던져가지고 오늘 나오긴 조금 빡세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냥 시애틀 승 정도만 챙기는 게 옳지 않나.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다저스 대 켄자 경기인데, 자, 게빈 스톤이랑 레이건스면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위급 레벨의 선수들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게빈 스톤, 물론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 방울 2.93에다가 조용조용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 가끔 6이닝 사실점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닝도 괜찮게 먹고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레이건스는 얘도 한 번씩 막 천사한테 6.1이닝 7실점, 볼티한테 1.2이닝 7실점 거하게 쳐맞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저스 같은 애들한테 한 번씩 또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근 5경기 동안 30이닝에 1.20, 삼진 41개, 피홈런 1개, 이런 식으로 올 시즌에 79이닝 동안 피홈런이 4방밖에 없어요. 사실 레이건스는 제가 여러 차례 작년 막바지부터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되는 투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기대치에 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선발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팀 선발 투수가 모두 다 믿을 만한 투수라는 거, 이런 점들은 긍정적이죠. 다만 이 경기가 또 다저스 꽤나 이제 좀 타자들이 반가운 구장이긴 하죠. 펜스도 좀 짧은 편이고 하긴 한데,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올 시즌에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내일 뭐 켄자가 원정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바타 차이가 또 꽤나 되거든요. 홈에서는 270, 원정 231 이런 지경인데, 원정으로 가면은 빠따가 상당히 또 하락세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보고 싶네요. 또 이제 불펜 가면은 근데 켄자 불펜이 조금 못 믿었기는 해. 다저스는 어느덧 2.98로 불펜 방울 전체 2위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다저스가 불펜을 꽤 많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 보니까 나는 배당상으로 그냥 캔자스 시티 쪽을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지뢰 경기입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원정 켄자 믿기는 좀 빡세긴 해요. 그냥 레이건스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배당이 켄자의 역배가 2.15 정도면은 레이건스 등판이면은 그래도 눌러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켄자 역배 같은 거 그냥 조금 보고 싶고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천사. 자, 스펜서 하워드 망한 유망주라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시즌 방어율이 2.03입니다. 물론 이닝은 5이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경기밖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올 때마다 인상 대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중이고, 타일러 앤더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천사가 이미 뭐 시즌이 거의 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가 데드라인에 앤더슨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선발을 원하는 팀은 앤더슨을 굉장히 좀 고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시즌 방어율이 2.63으로 그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2022년에 조금 다가가는 모양새가 많이 있고, 네, 뭐 피홈런 같은 게 조금 아쉽다, 예년에 비해서 볼넷이 많다, 이런 점들은 지적을 할 만하지만은, 그래도 2.63을 기록하고 있는 선발 투수 구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82이닝이나 뛰어주면서
안정적인 활약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하면은 앤더슨이 내일은 조금 더 반길만도 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스펜서 하워드가 얼마나 더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선발 우세는 천사가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빠따 사실 천사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천사가 그전 3경기는 12안타, 11안타, 14안타 이렇게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어제 11대1로 캐닝이 얻어서지면서 6안타밖에 기록을 못하긴 했는데 좋은 빠따가 약간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샌프 빠따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좀 역배 보고 싶네. 앤더슨 경기 1.92 줬으면은 저는 가볼만하다고 싶네요. 근데 욕심 안 부리실 분들은 프렌 같은 거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내일 샌프란시스코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에 평소보다는 못 친다, 천사는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평소보다는 잘 친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천사 사이드를 보기는 볼 텐데, 천사는 안 그래도 불펜을 지금 고평가하기가 힘든데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경기를 쉬면서 불펜들이 휴식을 취했다, 이래가지고 또 경기 후반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는 해요. 자, 이제 느바가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카이리 어빙이 원래 보스턴 소속이었다가 보스턴을 떠나고 보스턴전에서 승리가 없는지 1111일째가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이나 카이리 어빙은 보스턴에서 안 좋게 떠났는데 그 이후로는 보스턴한테는 정말 안 좋은 기억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은 댈러스의 빅맨들 라이블리랑 개포드인데, 이게 보스턴이 댈러스를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냐면은,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미네소타와의 시리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이 라이블리와 개포드가 그 실점을 했을 때 얘네들의 위치거든요. 보면은 왼쪽 그림은 미네소타 상대를 했을 때 림 아래에서 림 사수를 상당히 빡빡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스턴전에서는 림에서 많이 끌려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이만큼 보스턴이 5아웃 라인업을 잘 쓰기도 하고 미스매치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보스턴이 댈러스 상대 공략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빅맨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좀 쉬운 득점, 어빙이 골 밑에 세우면서 반대로 막 포르징스 같은 220cm가 넘는 이런 친구들이 쉽게 사이즈 우위를 점하면서 득점하는 모양새, 이런 미스매치를 굉장히 잘 가져가거든요. 이게 또 보스턴에 요즘에 보면은 쏠쏠하게 써먹고 있는 자비어 틸먼 같은 애들, 돈치치 상대로 몸빵이 전혀 안 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라간 스텝도 매우 좋은 선수고 수비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라 가지고 틸먼을 이제 데드라인에서 사온 그런 보람을 파이널에서 누리고 있는 보스턴이에요. 여러 가지로 나는 지금 보스턴이 돈치치한테 줄 거는 주면서 돈치치한테 파생되는 이런 코너 3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매우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여서 나는 아무리 봐도 그냥 보스턴이 4대0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얘네들 간의 시리즈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임하는 감도 있고, 나는 그냥 계속해서 언더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내일도 한 번 더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스턴이 또 프렌 받았고 보스턴 프렌에다가 언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한 번쯤은 오바가 날만도 해. 댈러스가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4대0으로 쳐발릴 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죽자, 약간 이런 모양새로 공격적으로 임하고 막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언더는 이제 슬슬 한번 오바가 뗄다 이렇게 싶긴 한데, 근데 게임 내용을 보면 언더 생각밖에 안 들기는 해요. 이제 NBA가 총 74시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75시즌인가 막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4대0 시리즈는 9번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확률이 낮기는 한데, 나는 근데 보면 볼수록 보스턴이 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저는 보풀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 한번 드리면은 독일 대 스코틀랜드 이렇게 붙고요. 독일 이번에 개최국입니다. 그래갖고 자동으로 예선 안 치려고 출전을 했다. 역대 유로에서는 우승을 3번이나 차지했던 유로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유럽 팀이었었고요. 뭐 이번에 우승 배당 확률이 6.5배. 제가 이거는 그 오즈 체커라고 막 이런 여러 해외 이런 해외 도박사들 거의 한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렇게 막 우승 배당을 매기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걸 찾아왔었고, 스코틀랜드는 250배니까 거의 뭐 우승권이랑은 아주 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선은 되게 잘 치렀습니다. 예선 A조에서 2등, 스페인한테 거의 그 조 1위를 했던 바가 있을 정도로 스코틀랜드는 예선을 굉장히 잘 치렀었고, 통산 그 유로에서는 8강밖에 올라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예상 베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신세대를 많이 쓰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귄도안이 살짝 아래였는데 크로스가 대표팀 복귀를 천명을 하면서 귄도안을 한 칸 올렸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이 고레츠카를 이번에 안 뽑았거든요. 대신에 뭐 파블로비치 같은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뽑았는데 과연 안드리히가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레버쿠젠에서의 후반기 활약 정말 끝내줬었죠. 그러긴 한데 이런 큰 무대에서도 과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다익스라는 친구가 그 장신의 타겟맨 188짜리 닥주전이었는데 대표팀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채 애덤스 EPL에서 뛴 선수를 데려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주전 공격수가 빠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올 시즌 볼로냐에서 세리아 최고의 미드필더상 불가레리 상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수상했던 루이스 퍼거슨, 이 친구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서는 미드필더에서 거의 뭐 세계적인 선수라고 봐야 되는 루이스 퍼거슨이 사라진 점, 이게 정말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3백 시스템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는데, 이게 3백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한 명 정도는 전진을 해주면서 수적 우세 같은 것들, 왜냐면은 옛날 3백은 굉장히 수비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3백에 한두 명 정도를 전진을 시키면서 경기 시시각각으로 수적 우위에서 전혀 안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취하는데, 과연 이게 스코틀랜드 정도의 레벨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3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물론 티어니 같은 애들이 그런 거를 잘하기는 해요. 이것도 좀 약간은 의심이 조금 있고, 양팀 간의 맞대결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독일이 그 비길 때도 있었고 한 번씩 질 때도 있었지만은 마행을 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대부분이 한 점차 승리였다, 이런 것들도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 이제 제가 또 기록충이잖아요. 기록충으로서 이거를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어. 유로 개막전이잖아요. 이게 개막전에서는 최근에 마헨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직전 대회는 이게 유럽 여러 군데에서 많이 열렸잖아요. 물론 결승전은 웸블리에서 열리고, 보통 이제 잉글랜드가 토너먼트를 전부 다 홈 경기를 할 정도로 잉글랜드가 거의 뭐 홈에서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개막전에 뭐 이탈리아가 얘네들도 로마에서 열렸으니까 홈에서 터키를 상대로 3대0을 하면서 마헨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유로 개최국들이 마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16년에 프랑스가 준우승을 했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경기 때 파이에가 89분에 골 넣으면서 2대1로 겨우 이겼었고, 2012년 우크라이나였는데 이때는 첫 경기는 일단 1대1로, 개막전은 무승부였었고, 우크라이나도 개최국이었는데 스웨덴한테 2대1로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2008 이때는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공동 개최였는데 스위스가 체코한테 졌었죠, 개막전에서. 2004년 이때는 포르투갈이 개최국인데 개막전부터 그리스한테, 종국에는 얘네들이 결승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리스가 포르투갈 상대로 엄청난 이변을 연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로 2000 네덜란드랑 벨기에 동시 개최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개막전에서 독일이 루마니아랑 1대1로 비겼었고요. 네덜란드도 체코한테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기는 모양새였었고, 유로 96 잉글랜드가 홈팀이었었죠. 개막전에서 스위스한테 비겼다. 그냥 역대 유로 보면요, 개막전에서는 마행이 잘 안 나옵니다. 개최국도 약간은 좀 안 좋은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독일, 물론 요즘엔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독일이 예전 포스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예선을 스페인 상대로 조 1위를 유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치러왔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나는 이거 독일의 무난한 낙승은 쉽지 않아 보여. 사실 이게 뭐 배당도 그렇고 독일의 무난한 일반승이나 마행 같은 거 맛없거든요. 그냥 나는 고배당 찔러야 될 것 같아. 제가 원래도 고배당 충이긴 해요, 축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아구가 독일이 조금 힘들게 승리하거나 무승부 같은 쪽으로 가지 않나. 저는 좀 고배당 같은 것들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햄마라든지 생무 이런 것까지 노릴만한 역대 개막전에서 특히 이런 개최국들 꽤나 고전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